자, 비트코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까? 지금 아무래도 매수세가 딸리다 보니 격정이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좀 가져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나오는 저항은 어디인가? 바로 이 고점에서부터 오는 이 저항 구간과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부터 오는 이 저항 구간, 요 구간에서 지금 부딪히고 아래로 다시 매도세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이렇다고 하지만 좀 찔끔찔끔 올려주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추세에 지금 확신하고 방향성을 지금 정할 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딱 기준대로만 매매하시면 절대 손절 볼 일은 절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들보다 손익비는 작아도 내 시드는 절대로 손절 보지 않는 방법. 지금은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방향성 찍고 확신하면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프로파일러 정수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 마지막 대응 가져왔는데요. 일단 일요일 저녁 미장이 개장하면서 중요한 갈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대해서 가져왔으니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했나요? 바로 64.2K죠. 자, 이 구간은요. 우리가 이전부터 가져오는 이 더블 바텀 구간. 자, 더블 바텀은 뭐예요? 상승을 가져오는 구간이죠. 여기에서 이 꼭지점이 바로 넥라인이고 보통은 이런 자리를 테스트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이 자리를 넘는 순간 상승을 한다라는 패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준점 이 64.2K 위에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보는 추세가 조금 유리하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아래 60K를 깨러 가는 이 하방에 대한 좀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관점이었죠. 근데 우리가 실상 솔직히 여기서 봤을 때 62K 부근을 단기적으로 좀 지켜주긴 줬으나 주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래량도 실리지 않고 엄청 꾸물꾸물 올려주는 이러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자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미장까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일요일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조금 해주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일단은 이 하락 추세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뭔가 딱 두 개입니다. 자, 바로 이 하락 추세를 가져온 매도 물량이겠죠. 자,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이 큰 매도 물량과 이 매도 물량입니다. 자, 그럼 이 매도 물량은 주말에 어쨌든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를 좀 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소가 돼야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큰 음봉들은 매도세가 크게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원웨이로 뚫어줘야만 다시 한번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무 찔끔찔끔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물대도 역할이 너무 약하고 지지 기반이 이런 자리에서도 좀 원웨이 돌파가 나와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매도 저항 구간이 아닌 지지 구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에서 파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저는 일단 파동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저는 유동성을 보는데요. 저희가 유동성을 볼 때 볼 수 있는 게 뭐냐? ICT 트레이딩이고 ICT 트레이딩은 이너서클 트레이딩 바로 이 세력들의 물량, 유동성 이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했냐 그걸 따라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그때 가장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은 바로 이 큰 양봉과 음봉입니다. 제가 그랬을 때 큰 양봉이 들면 보통 FVG 구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요게 갭 구간이란 겁니다. 페어밸류 갭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양봉이 뜨거나 음봉이 뜨면 실상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텅 빈다. 그래서 차트가 너무 불공정하게 가격이 거래됐네. 다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주자 해서 이런 자리로 되돌리는데 자, 되돌리는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것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중단선을 딱 빌미로 봅니다. 어떻게 보냐? 자, 하락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FVG가 있으니까 이 갭 구간을 테스트하러 내려왔구나. 근데 FVG의 중단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이 갭 구간, 이 상승 추세를 모두 되돌리겠다라는 뜻의 가능성이 70%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30%는 여기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FVG 중단선을 테스트하고 리테스트까지 해서 못 올렸죠. 리테스트 했는데 여기를 지지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심지어 이 중단선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전 FVG에 있는 유동성을 종가로 따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를 올려줄 힘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롱을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래에 62K에서 받쳐줬다라고 한들 이 FVG 중단선에서 어떻게 따줘야 된다.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롱을 트라이 했고, 자, 여기에서 받아줬으면 이제 어딜 트라이 해야 돼요? 이 FVG 상단까지 올라갔냐, 그리고 이 중단선을 넘어가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도 지금 29.24%의 수익률 롱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제 스터디룸을 통해서도 이런 상세 실시간 브리핑 여러분들 모두 들으실 수 있죠. 자, 요거 그냥 구독자들 무료로 브리핑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계속해서 이상 무빙 나올 때 올려드릴 겁니다. 요런 거 궁금하신 분들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보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언제나 자주 보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제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투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인사이트 계속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롱숏의 기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항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저점부터 저점까지의 저항선, 이 해당 저항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저항선과 64.2K 이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이 64.2K를 다시 이탈하는지를 먼저 봐주셔야 된다. 이탈했을 땐 뭐 하면 될까요? 롱 포지션은 익절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롱 포지션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고 싶고 다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FVG 상단까지 보셔도 되는데요. 보통 여기를 종가로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잡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종가를 확인하고 숏을 치워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오늘 종가가 이 64점 위에서 끝나는지 아래에서 끝나는지 보시면 되고, 롱을 홀딩하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자, 손절을 안 한다는 이 익절 타이밍,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FVG 상단의 지지를 받는지 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롱잡할 분들도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만 올라가실 수 있고요.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고점에서 해당 자리, 자, 우리가 4시간 봉의 캔들을 하나 더 세우면 FVG 중단선에서 걸려요. 그래서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뭐 물론 기간 조정으로 돌파해 준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기간 조정으로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서 저점부터 올라오는 저항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방 리스크를 신경 쓰시면서 지금은 기준만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시장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고가를 넘는다 하더라도 좀 하방에 대한 위험을 좀 다시 체크하고 싶고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87.7%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러니 이 금리로 가져갈 수 있는 호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고점을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하락세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 반영이 돼서 이것이 이미 반영이 된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뜯어보는 것이 조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긴축 형태가 나올 때마다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지간하면 롱에 물리자라는 주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는 매크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으로 방향성, 사실상 오늘 64.2K 위로 올려주고 종가 마감까지 65K 이런 자리까지 올려준다면 사실상 저는 저점은 조금 없다라고 보는 주이긴 한데, 그래도 리스크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계속 기준대로만 매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다고 뭐 여러분 숏이다 뭐 이러지 마시고 이탈하시고 나셔서부터 숏을 보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기준점 제응 잘 하셔서 오늘 매매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따로 브리핑 드릴 거 있다면 새벽에 또 한번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 매매 시장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